안녕하세요. 농사도사 대유 부설연구소 최광열입니다. 장마철 고추밭 관리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병해충 관리로 역병과 탄저병. 둘째, 장마철에 고추가 떨어지는 낙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추가 터지는 열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를 좀 보면은 보통 평년에는 6월 한 23, 4일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장마가 쭉 왔는데 올해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7월 초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장마철에 전체 강우량의 한 80% 이상이 이때 와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았었는데 장마 기간도 한 54일 길었죠. 그때 피해가 많은데 올해도 작년만큼 안 돼도 그 정도 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마철에 많이 발생되는 병해 가운데서 이제 역병, 탄저병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역병은 보통 모종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전생육 기간에 발생된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 역병은 주로 이제 수매 전염, 물에 의해서 이제 전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배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흙에 튀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히 지제 부위부터 위에 이제 물이 흙에 튀게 되면 위에 열매, 심하면 열매로도 올라가고 가지까지 이제 올라가서 심하면은 흰 균사 같은 것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고추가 이제 역병이 많이 걸리는 이런 밭에는 특히 이제 연약지에 많이 발생하는데 연약이 뭐냐면 고추를 계속 심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고추 안 심고 다른 걸 이제 심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작물을 심더라도 이제 고추는 가지가 작물인데 가지가 작물을 피해서 심어야 되죠. 그러면 가지가 작물이 뭐냐? 고추를 포함해서 가지, 감자 이런 게 가지가 작물입니다. 토마토 이런 가지가 작물이니까 역병이 많이 생기고 이런 작물은 그 다음에 심을 때 그런 작물을 피해서 심으시면 연작 피해를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병 얘기 나왔으면 하는데 어느 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약재를 살포하실 때는 잎에 이제 앞면, 뒷면 골고루 묻도록 특히 잎 같은 데 보면 요 위에 표면적 같은 데는 왁스층이 형성돼 가지고 병균한테 침투가 잘 안 되게 구조가 돼 있고 뒷면은 좀 연약한 구조로 돼 있어 그쪽 침투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앞뒷면 잘 묻도록 살포를 하는 게 좋죠. 그렇게 뿌리라니까 어떻게 뒷면 잘 묻도록 뿌리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골고루 뿌린다고 생각하시고 뿌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뿌리시면 되고 그다음에 약재 잘 안 들을 때 방제하실 때 보면은 작용 기작이 다른 약재를 뿌려라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데 작용 기작이 뭐냐면 농약 사가지고 보시면은 농약 병의 작용 기작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살균제 같은 거는 가, 나,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가에 1, 가에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럼 그거 똑같은 것만 안 뿌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성이 안 생긴다는 얘기고 살충제 같은 경우는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작이 1A, 1B 이렇게 그렇게 하고 제초제 같은 경우도 A, B,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용 기작이 그걸 작용 기작이 다른 이런 농약을 사서 이렇게 교대로 뿌려 주시면은 특히 이제 잘 안 듣는 병 같은 경우 그렇게 뿌려주는 게 방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역병은 주로 6월 초에부터 장마기에 많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해가지고 8월, 9월에 가장 심한데 이거 심하면 고추밭 전체가 그냥 뻘겋게 다 말라 죽는 경우 많이 있죠. 그 때문에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고 번지기 시작하면 힘듭니다. 예방 위주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추 역병 약으로는 친환경 제재죠. 유기농업자재. 대유 마이킹 여기 사용할 수가 있고 농약으로는 대유 코퍼나 균 마크 요게 이제 방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저병도 장마철에 많이 발생돼 그때 이제 온도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습도가 높으니까 이제 많이 발생되는데 탄저병이 발생되면은 뜨거운 물에 데쳐놓은 듯한 보통 책 같은 데 보면 수침상 이렇게 나오는데 수침상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뜨거운 물에 데쳐진 이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심하면은 고추가 이제 비틀어가지고 말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요 탄저병은 일반 병하고 좀 틀린 게 이렇게 보시면은 불규칙하게 이제 겹무늬 이렇게 물에 돌 던지면 물방울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불규칙한 이제 무늬가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이 고추 요게 탄저병균이 주로 장마철에 노지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 비바람 이런 데에서 비산이 잘 옮겨지기 때문에 그때 방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견 즉시 이제 예방 위주로 많이 뿌려주는 게 좋고 비가 오기 전에 비 그친 사이에 이렇게 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약재로는 대유 아족시, 대유 코퍼, 고속탄 이런 거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마철에 많이 발생되는 꽃이 떨어지는 거죠.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꽃은 많이 피는데 이걸 열매를 맺혀서 딱 수확을 했는데 그 뭐 반반씩 팍팍 떨어지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주로 그 장마기에 보면 그 강압성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다음 뿌리로부터 양분이라든지 수분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 생육이 부실하죠. 그렇게 되니까 수정도 잘 안 되고 꽃이 떨어지고 뭐 나주 세력이 딸리면은 열매까지 떨어지는데 이게 왜 생기느냐 하면은 그게 양분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렇죠. 그래서 밑에 하부에 방아다리 버든 밑에서 이제 일단 2단 이렇게 밑에 하부에 열매가 많이 달려 있으면은 우선 열매가 달렸으면 그 모든 게 마찬가지 열매 쪽으로 양분을 많이 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씨가 하는 역할이 그건데 그 양분이 열매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위에 이제 꽃이 펴가지고 그게 수정이 돼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 될 양분이 밑으로 좀 빠져버리니까 열매 쪽으로 이동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에 있는 꽃이나 그 금방 이제 그 수정된 어린 고추가 이제 떨어지죠. 요런 게 이제 낙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수정이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양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고추가 이제 10도씨,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30도 이상 높은 온도가 고온이 되면은 수정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30도 이상 고온으로 올라가도 이제 수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없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 있죠. 주로 이제 그 수정에 관여되는 비료 성분 중에 밀양소 쪽에 이제 붕소가 많이 관여를 하는데, 그렇다고 뭐 붕소가 들어있는 붕산, 붕사 뭐 이런 걸 줘가지고 넣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미릭은 질소 현상 가리는 없고, 주로 이제 밀양 요소로 많이 형성돼 종합적으로 거기다 아미노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게 환경이 불량하고 이럴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추의 이제 그 이름 자체가 딱 고추 낙가 스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고추를 이제 그 열매라든지 꽃이 좀 잘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까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너무 온도가 높다든지 토양이 건조하다든지 안 그러면 그 습해를 받았다든지 양분이나 수분이 부족하다. 양분, 수분 부족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밑에 비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밑에 미끄럼을 주는 비료분이 이제 다 쉽게 내려간다든지 이래서 이제 비료양 효과가 떨어지는 그게 이제 비절 현상이죠. 그게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이제 수정이 잘 안 됐다든지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병해충 피해에 의해서 잎의 강압성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바이러스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낙화 이런 게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과는 왜 생기냐 하면은, 뭐, 열과 잘 아시죠? 고추가 갈라지는 게 여러 가지죠. 보통 뭐, 고추가 이제, 붉은 고추가 살짝 올 때, 요때가 많이 갈라지긴 하는데, 보통 그 보면은, 장마철에 가물다가 비가 오면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양분하고 수분이 확 흡수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껍질하고 속하고 이게 그 비대 밸런스가 깨져서 그래 뚝 터지죠. 이게 그냥 쉽게 설명하면 풍선은 우리가 있는데 풍선을 불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버티잖아요. 버티다가 공기가 팽압이 버틸 정도는 벗어나 버리면 터지잖아요. 이것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 가피하고 안에 내피하고 비대 밸런스가 안 맞을 때 터지는 건데 양분하고 수분이 갑자기 가다로 공급됐을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 예방하시려면은 아까 배수 관리 좀 잘 하시고 그다음에 고추 이게 세포 이걸 단단하게 만들어줘야죠.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려면은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게 이제 주로 칼슘이 이제 주로 조직 세포벽 이런 걸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칼슘을 쓸 수가 있는데 칼슘은 아시다시피 이거 뭐 흡수 이동이 잘 안 되는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연면살포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연면살포를 하실 때는 카르타스라든지 빠른 칼슘 23. 액제 중에서는 함량이 가장 높죠 국내에서. 이상으로 그 장마철에 고추밭에 발생되기 쉬운 이제 세 가지 탄저병이라든지 역병, 꽃이 열매가 떨어지는 낙과, 열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고추 농가에 좋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